댓글에 네. 사장님께서 문신 있는 신부에 대한 안 좋은 면들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댓글에 그럼 남자가 문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?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. 글쎄요. 지금까지 보면은 남성분이 문신이 있는 분이 사실 뭐 저희도 한 두 분이 결혼한 적이 있어요. 최근 한 1년 사이에. 한 분은 과거 한때 젊었을 때 좀 어떤 그런 생활을 좀 한다고 해서 문신이 있어갖고 그분도 여기 와서 사실 계속 긴팔 입고 있으면서 근데 신부한테 말을 하니까 뭐 신부들은 사실 남자들 문신 있는 거는 그렇게 개의치 않더라고. 이 베트남에 시골에 가봐도 사실 우리 제 처남도 뭐 그렇게 뭐 바깥에 뭐 생활한 것도 아니고 농장에서 맡아서 하면서도 문신이 좀 있어요. 그냥 남자들은 제가 관대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문신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가 베트남 여성들은 남자 문신한 거는 조금 뭐 그것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적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분은 문신을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뭐냐면은 본인 그 성당 다니는 이게 성모 마리아상 문신이에요. 그는 신부한테 바로 보여줘요. 저희들도 문신 있는 분은 신부한테 밝힙니다. 선택하기 전에 뭐 나중에 결혼식 하고 나서 신부가 저절로 아는 게 아니고 사전에 먼저 밝혀줘요. 문신이 있다. 거부감 풀어줬어요. 그것 때문에 노하고 간 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. 그것 때문에 노하고 간 거는 없었고 뭐 어떤 문신인지 좀 궁금해하는 거는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문신이다. 그러니까 네 뭐 하고 끝나고. 이 베트남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문신은 대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거부받는 건 없는 걸로 이제 제 생각이에요.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문신이라는 개념하고 지금은 한국도 이제 그 여성들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문신을 좀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남성들 문신은 사실 이 베트남에 우리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관광 오는 분들 있잖아요. 관광 오는 분들 요즘 문신한 분들이 많잖아요, 보면은. 그래서 남자들 문신은 아직까지 여성들이 크게 문제는 안 삼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자 문신은 별로 문제 안 삼는데 베트남 여성들 문신은 문제를 삼는다. 어떤 그런 편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저로서는 신랑들 잘 살게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제 고지식한 생각입니다. 제가 좀 많이 보수적이에요, 사실은. 그럼 반면에 그 맞선을 볼 때 신랑이 많이 그 탈락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어떤 경우에 많이 탈락할까요? 신부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이래서 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사실 그래요. 자, 우리가 봤을 때 저 신랑분 외모가 한국 사람으로 봐서는 왜 동안인이 어떤 왜 뭐라 그러죠? 왜 각진 얼굴이라 그래요? 요즘 젊은 남성들, 젊은이들처럼 각진 얼굴 이런 미남형이 아니라도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는 얼굴은 그런 분을 찾아요. 근데 웃음 없이 좀 인상을 콕 쓰고 이렇게 있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여성들은 싫어하더라고요. 왜냐면은 이제 맞선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웃어주고 이런 분들한테는 여성들이 호감을 그대로 가요. 근데 좀 어떤 분이 진짜 과거에 우리 맞선 볼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. 비행기 타고 오고 기가 멍하고 본인이 또 이게 와서 이 진짜 국제결혼 하러 온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인상을 좀 쓰듯이 시트룩하게 맞선 장소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실 하나같이 일어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가는 여성분한테 제가 물었어요, 한 번은. 아니, 저 남성 나이도 그렇고, 직업도 그렇고 좋은데 하니까 무섭게 생겼대요.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안 웃어주고, 응? 긴장하고 긴장하고,
본인은 막 귀가 멍하고 이런 복합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신랑분도 사실 그걸 알아요. 다시 하면 잘하겠는데요 그러더라고. 이 버스 떠났는데. 그냥 일단은 그 신랑분들은 여성을 만나서 맞서를 볼 때는 항상 웃어주는 얼굴, 웃는 얼굴 이런 걸 가장 많이 보죠. 하긴 뭐 첫 맞선에서 서술랑을 본다고 해도 신랑이 재산이 많은지 직업이 좋은지 이런 거 판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, 친구들이. 신부들은 한국 남자는 자 시골에 삽니까 도시에 삽니까 이 정도는 물어봅니다. 왜 시골도 왜 요즘은 시 단위에서 약간 외곽지에 신도시처럼 아파트 단지 한 개 단지를 만들려고 뚝딱한 뭐 시내에서 한 10분 15분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. 그냥 순수 농사만 하느냐. 근데 농사를 하더라도 또 하우스 농사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돼요. 왜? 그런 분들을 보면은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. 보통 하우스 농사 하시는 분들은 읍내에서 살고 왔다 갔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. 왜냐면 사실 그분들도 수입은 고소득자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따지는데 도시냐 시골이자는 신부들이 따져요, 사실은. 근데 이분이 수입을 많으냐 작으냐는 한 20, 30명 중에 한 명 정도 꼴로 저분 월급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 여성들이 있어요.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분들은 사실 지금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급여가 보통 그래도 최저 한 300선은 되잖아요. 그러면 뭐 300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 돈으로 제가 그냥 한 6천만 동 건다.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6천만 동 그러면은 일단은 거의 10배잖아요. 자기들 기준에서는. 그러니까 한국 아직 안 가봤잖아. 안 가봐 놓으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그 정도 수입이나 예를 들어서 월 1,000만 원 버는 사람. 제가 신랑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. 월 1,000만 원 버는 사람과 월 300만 원 버는 사람 두 명을 예를 들어서 딱 앉혀놓고 신부 보고 이제 신부 한 명을 딱 두고 두 명을 딱 앉혀놓고 이 사람은 월 300 번다. 이 사람은 월 1,000 번다. 근데 월 300 버는 분이 얼굴이 참 선해 보이면서 챙긋챙긋 웃어주고 신부한테 뭐 자상한 스타일을 보여. 근데 월 1,000 버는 사람이 좀 인상 꼭 쓰고 이렇게 있다. 신부는 월 300 버는 사람한테 간다. 제가 신랑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300이나 1,000이나 어차피 베트남에서 봤을 때는 고소득자예요. 근데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야 300 버는 사람보다 1,000 버는 사람이 더 안 좋아? 하고 신부한테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 신부는 뭐라는 줄 압니까? 많이 번다고 나 많이 줄 거 아니잖아요. 아니 많이 번다고 많이 줄 거 아니잖아요. 이 베트남 여성들이 참 단호한 게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 남편 많이 버는 거는 사실 남편 거. 남편이 나한테 생활비를 얼마를 줘야 그게 내 거. 줘야 돼. 남편 통장에요. 돈을 매덕을 넣어놓고 신부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써갖고 주잖아요. 자기는 100만 원, 그게 자기 거죠. 남편 매덕 들어있는 거는 자기 거 아니에요. 한국 여성은 다르잖아요. 그렇지. 한국 여성은 남편 재산이 많으면은 당연히 공동 거 이렇게 되잖아요. 아니 내 거죠. 내 거예요. 근데 베트남 여성은요. 자기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뭘 부동산을 하나 취득해야 자기 거예요.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요. 남편이 돈 많아요. 특히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. 이 신랑분 부모님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. 외동아들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부모님 재산 많으니까 나중에 나이 많이 부모님 나이 들면 다 남편 거 되니까 다 네 거 똑같잖아 하면은 언제 줄 건데요? 나중에 줘야 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잖아요. 이런 말 해요. 부모님 많은 거는 부모님 거지 자기 남편 게 아니단 말이죠. 나중에 언젠가 물려받았을 때 자기 거죠. 그게 이 좀 한국 사람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. 현재 당장 앞에 요걸 생각을 많이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여성들이
사실 직장을 다녀서 한 달 벌어서 어떻게 보면 한 달 먹고 사는. 그 우리가 신부들한테 용돈을 이렇게 주잖아요. 신랑분이. 첫 달에는요, 대부분 다 용돈이 모자라요. 왜 모자라느냐? 개념 없이 그냥 일부 떼서 부모를 주거나 이렇게 써버려요. 그러니까 마지막 하면은 용돈 모자라요. 그래서 저는 신랑분한테 모자라도 절대 주지 마라 합니다. 왜? 주잖아요? 좀 더 주? 그러면은 다음 달에 또 모자라면 또 주겠지 생각해요. 근데 안 주면은 다음 달 되면은 본인이 쪼개서 쓰는 거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.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쪼개서 쓰잖아요.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일부 뭐 남편이 생활비 좀 푹 다 쓰고 또 돈 없어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계획성 있는 게 있고 베트남 사람들은 아직까지 서민들은 계획성은 좀 희박해요. 근데 베트남도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집은 계획성이 있어요. 좀 여유가 있는 집은 당연히 모아서 저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 서민들 시골 쪽에 신부들은 사실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기도 바쁘다 보니까 그냥 쓰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. 그 베트남의 호치민의 남자들도 이런 경향이 많아요. 자, 저희 와이프 언니 공장에 남자 직원이 몇 명 일을 하잖아요. 월급 딱 주잖아요. 2, 3일 동안 다 쓰고 와버려요. 술 먹고 놀고 다 쓰고 그 다음 나머지 27일은 밖에 안 나가. 딱 그거 보고 놀랬어요. 아, 베트남 애들은 저런가. 근데 베트남 남자들이 소비 성향이 보면 상당히 강하잖아요. 우리 베트남 로컬 식당 이렇게 가보다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더 많이 시켜놓고 먹고 막 해요. 한번 쓸 때만 되게 쓰는데 저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구나.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쓰겠지만은 젊은 친구들도 보면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많아요. 그렇게 보면은 월급 받으면 그냥 왕창 써버리는 스타일.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베트남 문화 얘기까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베트남 여성 신부가 선택하는 기준은 돈 많고 적고가 아니고 자상한 남자. 항상 잘 웃어주는 남자. 미소를 띄주는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남자. 그 신부들이 한번 물어본다고요, 우리한테. 저 신랑분이 뭐가 좋아서요? 하면은 너무 귀엽잖아요. 또 너무 잘해줄 것 같아요. 딱 이 두 가지 말입니다. 그러니까 저 남성이 돈 많은 사람을 택하면 돈이 많잖아요.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아니에요. 우리 신랑분들이 월급이 작은 사람, 많은 사람, 월급 작은 사람도 신부들이요. 다 오케이 하는 신랑들도 신부들이 다 오케이 해요. 근데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인데도 신부들이 퇴짜 놓고 막 간단 말이에요. 그럼 보면 다 와서 웃어주는 자상하게 보이는 사람. 남자들이 또 보는 관념하고 완전 다르죠. 이 신랑분이 재력이 좋으니까 가면은 선택 잘 되겠지. 천만에요. 자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1등이라는 거죠.